1989년 여름 시카고의 한 로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7세의 젊은 변호사 버락 오바마가 처음 출근한 날 그의 멘토로 배정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미셸 로빈슨.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로 당신과는 데이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운명은 참으로 묘합니다. 이 두 사람은 훗날 미국 대통령과 퍼스트레이디가 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부부가 되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솜처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중년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젊은 시절의 설렘은 이제 추억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버락 오바마와 미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989년 시카고의 시들리 앤 오스틴 로펌. 6월의 따뜻한 햇살이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던 그날, 하버드 로스쿨을 갓 졸업한 버락 오바마는 첫 출근을 했습니다. 키 185cm의 길쭉한 체구에 느긋한 미소를 지닌 그는 어딘가 여유로워 보였지만 내심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긴장감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나타난 여성이 바로 미셸 로빈슨이었습니다. 175cm의 당당한 키에 짙은 갈색 눈동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인 25세의 젊은 변호사였죠.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그녀는 이미 로펌에서 촉망받는 인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락. 제가 당신의 멘토 미셸입니다. 그녀의 첫 인사는 그야말로 전문적이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버락의 눈에는 그 순간부터 뭔가 특별한 것이 보였습니다. 미셸의 똑똑함, 당당함, 그리고 따뜻한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내면의 아름다운 말입니다. 잠깐 이 장면 보셨나요?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 이미 서로 다른 온도를 느끼셨을 텐데요. 버락은 한눈에 반했고 미셸은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상황, 혹시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름 내내 버락은 미셸에게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점심을 함께하자, 저녁을 먹자, 주말에 영화를 보자. 하지만 미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안 돼요, 버락. 우리는 직장 동료예요. 게다가 제가 당신의 멘토인데 어떻게 데이트를 할 수 있겠어요? 미셸은 철저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의 노동자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어려서부터 모든 일에 원칙과 규칙을 중시하며 살아왔죠. 흑인 여성으로서 백인들이 대다수인 직장에서 인정받기 위해 더욱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버락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셸과 함께 일하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 날카로운 분석력을 보이는 모습, 후배들을 따뜻하게 챙기는 모습, 그리고 가끔 보이는 천진난만한 웃음까지. 미셸,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직장 동료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당신을 더 알고 싶어요. 7월 어느 무더운 저녁, 미셸은 마침내 마음의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날 버락은 평소와 다르게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미셸, 저는 단순히 데이트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라는 사람을 진짜로 알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꿈, 당신의 생각,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말이에요. 그 진심 어린 눈빛에 미셸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조건을 걸며 승낙했죠. 좋아요. 하지만 정식 데이트는 아니고 제가 계획한 하루 일정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후에 결정하겠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공식적인 만남이었습니다. 1989년 여름 시카고의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말이죠.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미셸의 이런 신중함, 혹시 중년인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요?
섣부른 감정보다는 상대방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지혜 말입니다. 그들의 첫 데이트 장소는 시카고 미술관이었습니다. 미셸이 선택한 곳이었죠. 박물관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천천히 작품들을 감상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그림 어떻게 생각해요? 미셸이 모네의 수련 앞에서 물었습니다. 아름답네요. 하지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따로 있어요. 버락이 미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뻔한 멘트를. 미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녀의 볼이 살짝 붉어진 것을 버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미시건 호숫가의 작은 카페에서 했습니다. 7월의 시카고는 무더웠지만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죠. 두 사람은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먹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미셸의 눈에는 확신에 찬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커뮤니티 오거나이저로 일하면서 느꼈는데 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서로의 꿈과 가치관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둘 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고 싶어 했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했죠. 오후에는 극장에서 스파이크리 감독의 두 잇 더 라이트 띵을 봤습니다. 1989년 당시 화제작이었죠. 어두운 영화관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셸이 말했습니다. 이런 영화를 함께 볼 수 있어서 좋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려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더 특별한 거예요, 미셸. 그날 저녁 버락은 미셸을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미셸의 집 앞에서 헤어지기 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시카고의 여름밤 공기는 따뜻했고 가로등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버락. 미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을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럼 다음에도 시간을 내주실 수 있나요? 미셸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에서 느끼시는 게 있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고 계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에 도움이 되는 더 많은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 시카고 곳곳을 함께 다녔죠. 링컨 파크를 산책하기도 하고 재즈 클럽에서 음악을 듣기도 했습니다. 버락은 미셸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와이에서 태어나 인도네시아에서 자란 이야기,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외할머니 손에서 자란 이야기들을 말이죠. 저는 항상 어디에 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이었어요. 너무 흑인스럽지도 너무 백인스럽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위치에서 살아왔거든요. 미셸은 그런 버락의 솔직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도 흑인 여성으로서 느꼈던 소외감과 버락의 경험이 닮아 있다고 생각했죠. 저도 비슷해요. 프린스턴에서 하버드에서 그리고 지금 이 로펌에서도 항상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꿈을 나누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미셸은 버락을 자신의 가족에게 소개했습니다. 시카고 사우스 사이드에 있는 미셸의 집에서 열린 바비큐 파티였죠. 미셸의 아버지 프레이저 로빈스는 시 상수도 부서에서 일하는 성실한 아버지였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지만 항상 밝은 모습으로 가족들을 돌봤죠. 어머니 마리아는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관찰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우리 미셸이 이야기하던 버락이구나. 프레이저가 버락의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미셸이 저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버락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당신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할 수가 있나요? 마리안이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바비큐 파티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미셸의 오빠 크레이그도 함께 했는데 그는 프린스턴 대학교 농구 코치였죠. 남자들끼리 농구 이야기를 하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버락, 농구 좀 해요? 크레이그가 물었습니다. 조금은 해요. 버락이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동네 농구장에서 벌어진 게임에서 버락은 놀라운 실력을 보였습니다. 키도 크고 운동신경도 좋았던 그는 미셸의 가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저 남자 괜찮은 것 같은데. 프레이저가 미셸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미셸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버락은 미셸의 완벽주의적 성향을 이해하게 되었고, 미셸은 버락의 여유로운 성격에 점점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두 사람은 시카고 강변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을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리고 강물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미셸, 저는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버락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저에게 기준을 높여줘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동기를 주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해줘요. 미셸은 그런 버락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남자들 중에 이렇게 진솔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버락. 당신과 있으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나와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도 더 크게 그리게 되고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1990년이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버락은 하버드 로스쿨로 돌아가 로 리뷰 편집장이 되었고, 미셸은 시카고에서 계속 변호사로 일했죠.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둘의 마음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버락은 시카고로 돌아왔고, 미셸은 가끔 보스턴을 방문했습니다. 장거리 연애는 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신뢰로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미셸, 당신이 있어서 제가 이 모든 걸 해낼 수 있어요. 버락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당신도 저에게 힘이 돼요. 당신의 꿈을 듣고 있으면 저도 더 큰 꿈을 꾸게 돼요. 1991년 버락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청혼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둘 다 거의 동시에 결혼하자고 말했죠. 1992년 10월 3일 시카고의 트리니티 유나이티드 교회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가을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아름다운 오후였죠. 미셸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고, 버락은 재단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미셸, 당신은 저의 최고의 친구이자 가장 소중한 동반자이며 제 인생의 사랑입니다. 버락이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버락,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꿈이든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제게 날개를 달아준 사람이에요. 미셸도 눈물 어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함께 키워나갈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항상 서로를 지지했습니다. 버락이 정치에 입문했을 때 미셸은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변호사 생활을 포기하고 불확실한 정치의 길로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점차 미셸은 버락의 정치적 비전에 동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퍼스트레이디로서 사회적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죠. 우리는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하나의 팀이에요.
미셸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듯이 두 사람은 정치적 동지이자 인생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오바마 부부의 아름다운 연애를 가능하게 한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존중입니다. 버락은 미셸의 거절을 받아들였고 그녀의 원칙을 존중했습니다. 미셸 역시 버락의 진심을 알아보고 마음을 열었죠. 다음은 소통입니다. 두 사람은 항상 솔직하게 대화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의 고민, 미래의 꿈까지 모든 것을 나눴죠. 마지막으로 신뢰입니다. 장거리 연애를 견딜 수 있었던 것도, 정치라는 험난한 길을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도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오바마 부부의 사랑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1989년 시카고의 그 더운 여름날, 두 젊은 변호사의 만남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죠. 당신에게 이런 사랑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지금 연애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새로운 만남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바마 부부의 이야기에서 어떤 영감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